공부할 때 공부의 자세를 바르게 알고 들어와야지. 공부하면서부터 스승님 위에 올라서서 위에서 지네들이 스승님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또 지네들이 희한한 일 벌려져 갖고 공부하러 들어올 수 있는 인연을 다 막아놓고, 공부 가르쳐달래. 지 공부 가르치겠어. 잘났으면 니네가 왜 나한테 들어와? 내가 최고로 지식을 가르쳐? 있는 경을 가르쳐? 81자에 섞여 있는 대자연의 근본 원리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공부를 가르치는 게 스승님이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말은 영이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영이 통하지 않는 것이걸로. 진정한 대자연의 법은 이것은 맞고 저것은 맞는 거라고 정해놓은 글이 없는 거야.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나는 가리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글과 말과의 차이는 글로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은 그 틀에 갇힌 거란 말이야. 말은 흔적이 없고 영이 없어. 이거는 영적 차원이야. 모든 것은 천지 대자연으로부터 무엇으로 받고 해? 영, 말로서 받고 그대들에게 풀이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 우리 한글이지. 한문이 어디에 있어? 안 그렇어? 그렇어, 안 그렇어? 우리 이도반님. 그것이 근데 천부경이 왜 한문으로 나와? 참 희한한,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 차원을 몰라. 지식적인 글, 누군가가 묘양상 석벽본에 최치원이 그 한문으로 적어놨대. 채취원도 묘양상 석벽본에 있는 한문을 채취한 건데, 그러면 누가 그걸 한문으로 적어놨나? 그 이전에 공부했다. 그러한 이들이 좀 더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 순수 우리나라의 말을 문자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문자화 시키는 거니까 그 문자에 국한이 되어 더 큰 차원으로, 더 넓이의 차원으로 이 천부경을 해석하지 못해. 그 문자의 틀에 박혀 있어. 그럼 문자는 부분이라고 그랬지. 말은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어느 말, 뿌리의 말. 근데 어느 누가 80안자로 된 순수 우리 글로 이루어진, 우리 말로 이루어진 영적 차원의 저 천부경을 해석했는지 못해. 다 한문에 국한되니까 거기서 거기인 것이지. 하늘에서 천지 대자연께서 저 한자로 준다면 영은 말이야 탁 하면 가버려. 어떤 거는 탁 하고 위에서 하늘로 내릴 때 있고, 어떤 거는 탁 하고 그 위에서 자로 가버릴 때가 있어. 그거 어떻게 읽어서 다 외우나? 나는 뭐 외우지 못해. 가장 중요한 거, 갈수록 우리나라 말이 아름다워. 어렵긴 하지. 어떠한 문자화 시키는 게 아닌 소리의 글, 그 뜻에 이 천지 대자연의 모든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천부경은 우리 민족만 해석할 수 있고 해설해 나갈 수 있고 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처음부터 잘 들어와야 돼. 문자에 갇혀 있다는 것은 틀, 그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이지. 문자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자로
그 보여주는 지식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 지식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보이지 않은 것에 의해 움직인대. 근데 어떤 이는 그래. 그 뇌는 보이지 않으니까 뇌를 작용해서 일으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조그만 그 뇌에 죽으면 지식이 어디다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뇌피질이 있고 무슨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건 동물. 동물의 뇌는 인간의 뇌와 달라. 이 뇌 기운을 뇌를 통해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청기원소 인기가 치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말은 하나의 뜻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 제발 문자화 시키지 마라. 물론 대화를 할 때 그 뜻의 깊이 일부분을 나타내고자 할 때 때로는 문자를 갖다 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말 하나 그것에 숱한 문자를 갖다 놓으면 숱한 해석이 가능해. 숱한 해석이. 그러니까 저 천부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순수 우리나라 말로. 문자의 틀에 갇히지 마라. 그거는 지식의 틀이다. 지혜는 순수 우리나라 말에 있는 것이라. 나는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래들은 문자의 부분에 그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으니 부분만 가리켜. 어떤 이들은 그래. 이스라엘 민족 탈무드니 히브리언의 잠언이니 참 좋아. 고기를 사먹는 법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리키라고 그렇지. 진정한 지도자는 직접 고기 안 잡아. 고기를 잡는 이들을 가리켜 나가는 것이야. 그게 지도자 민족인 것이야. 공부는 내가 처음부터 어떠한 자세로 가지고 들어오는가 시험지에 두면 다 걸려. 처음부터 스승님을 색안경 끼고 봤다라면 그대들은 이 스승님을 통해 배울 게 하나 없어. 시간 허비하지 말고 나가. 안 붙잡으니까. 또 그렇게 공부해서 나아질 건 하나도 없어. 여기 시간만 허비할 따름이야.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제자가 스승을 가져 놀라고 조건을 걸고 들어오는데 그게 공부가 되겠어? 이제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게. 이 봉화 명원은 제자 육성하는 곳이야. 일반인들 함부로 못 들어와. 그냥 내 욕심 갖고 들어오는 이들. 그러니까 니들은 뭐야? 스승님을 옥죄 갖고 스승님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고 지네가 무엇이나 된다고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니 무엇을 공부하겠어? 거기서부터 공부의 핀트는 잘못 나가. 그게 맹점인 것이지. 그래서 공부 안 되는 것이지.
바닥을 몇 번 쳐도, 수억 쳐도, 공부의 끝을 잘못 잡았다. 끝나는 거야. 괜히 어디 오갈 데 없고 스승님의 빌부터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도 마. 나는 진짜 사람은 못될지언정 이란의 육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에서 이 안의 인성으로서 살아가는 인간만이라도 만들기 위해 나는 공부해.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고 나아기 나름에 따라 내 앞에 인연이 변한다는 거. 왜 그대 앞에만 가면 사람이 왜 사자짓을 하는가? 그대가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짓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이 공부를 못 먹네. 왜 이 공부를 못 먹어? 상대적, 상호적, 상대성에 의해 나는 살아간다. 나의 공부는 누구를 통해 비롯되느냐? 스승이 아니야. 스승은 이럴 땐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저럴 땐 저러한 일이 저렇게 일어나고 이래서 이렇게 부닥침이 일어나고 요거는 요래선 네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네 공부는 누가 주느냐? 바로 네 앞에 인연이 주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을 먹지를 못해.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것. 천지는 인이 났어요. 천지대여자에는 인간의 어버이로서 살아가는 만큼의 자기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못하는 만큼 표적을 받아요. 때로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때로는 천지대저연으로부터, 천재지변으로부터. 그거 받는 게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주어지는 표적이야. 무지무지 냉철한 게 천지대저연이시지. 하지만 육을 낳은 인간의 어버이, 천기의 원수 인기가 치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육을 낳아주는 인간의 육의 부모. 동물만 나와서 동물만. 인기는 누구 거야? 천지 어버이의 자식이야. 근데 그 인육을 낳은 부모한테는 효도한다, 뭐한다, 나를 낳아주셨으니 어쩌니 저쩌니. 다 하잖아. 효도한다,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스승은 육과 인에 대한 모든 근본 원리를 가리키잖아. 인육은 어디에서 생성된 것이며 인기는 어디에서 생성된 것이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어찌하며 어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근본을 다 가르쳐주는 스승은 그 깊이를 몰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니 공부가 안 되는 것이지. 왜 그러한 스승 밑에 공부를 하려고 바동거리는지 모르겠어. 나가 이 세상에 훌륭한 스승들은 얼마나 많어? 찾아가란 말이야. 어영무영 허비할 것 같으면 여기에 왜 있어? 왜 공부도 안 하고 내 욕심에 줄만 딱 갖고 있느냐는 얘기야. 3년의 공부라. 씨앗이 발휘되어 뿌리를 발화시키는 그 과정이야. 이때 진리를 볼 때만이 이 진리로서의 삶의 근본인 뿌리를 안착시키는 것이지. 이게 3년 공부야. 이 뿌리 잘못 안착시키면 바람 불면 날아가.
그대들의 가슴 속에 숨어져 있는 이 씨, 전생을 통해 현생에서 주어진 것이겠지만 전생에서 어떻게 살았던 그대들이 진정한 스승을 찾아 들어왔고 진정한 스승을 원하고 진정한 공부를 원한다는 건 진리를 찾고자 함이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야. 진리 속에 진실이 있는 것이지. 살아가면서 너의 가식은 숨겨놓고 겉으로만 웃어대고 겉으로만 잘하는 척만 하려고 하니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겠느냐는 것이야.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는 것이지. 이왕 3년의 시간을 저 양반이랑 약속을 했다 라고 한다면 진짜 믿고 들어와 보래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네 생각의 병에 걸려갖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봤자 그대는 공부가 안 돼. 1년이 지나 3년이 지나 7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그냥 스승님의 법문을 주워 들은 것만 있어. 그 법문의 진짜 깊은 거는 아무것도 몰라. 요 짧은 세치어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입으로 나불대기는 하지. 근데 너의 긍리라든가 너의 진실성이, 너의 진리가 너의 기운으로부터 발산되지 않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야. 내 말은 나의 진실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의 그 기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야. 얼마만큼 내 안에서 승화시켰나. 말하는 깊이가 틀린다는 것은 말하는 깊이가 틀리면 너의 그 주어지는 이 외모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기운이 틀려. 그게 믿음이고 진실이 되는 것이니까. 겉으로만 외우려고만 그냥 새치어로만 나불대잖아. 새치어가 길어. 그대들의 목이 길어. 뭐가 길어? 목이 길어. 근데 함부로 쏟아뱉는 새치어로 말미암아 그대들의 목을 쳐 새치어가 그래서 못 크는 거야. 생각의 병에 걸려갖고 주위에는 그대의 분별력을 흐트러 놓기 위한 숱한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해. 사자짓 해대는 그들의 새치어를 봐봐. 그들의 그만한 중심을 얼마만큼 잡고 있는가. 그렇게 새치어로 나불거리는 이들일수록 자기의 중심답이 삶의 에너지가 있는가, 자기에 따른 삶을 얼마만큼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가. 새치어, 그 근본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저 새치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의 삶은 이루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자기의 근본,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원리가 어디에서 생성됐고 저러한 근본이 어디에서 자리했는지조차도 모르는 말만 쏟아 부으니 그 소리에 그대도 그 씨로 말미암아 뿌리가 나의 삶에 안착되지 않는 것. 이게 철학이야. 뿌리가 안착될 때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인연들이 어떠한 소리를 내뱉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철학적 가치가 바로 섰기 때문에 내 소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 삶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숨어져 있는 씨앗이 튼튼한 뿌리로 발화되지 않아갖고 그 주위에 그 인연이 불어대는 새치어의 바람으로 인해 나는 흔들려.
그냥 목을 쳐버리는 것이지. 크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 생은 끝인 것이지. 그래서 이번 생의 삶은 그리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철학은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요.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리는 그 뿌리. 모든 게 근본에서 비롯돼 원리가 생성되는 것이지. 그 원리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너의 근본적 삶의 철학을 누구를 통해 얼마만큼 배웠느냐. 뿌리는 보이질 않아요. 음의 기운이에요. 그게 철학적 차원이라는 것이지. 얼마만큼 경고히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뿌리를 심어주려고 하는데도 헛소리만 듣고 그 소리에 흔들려 버려. 어허, 이거 봐라. 스승님의 법 백날 들어도 생각의 병은 내 앞에 온 인연, 내 앞에 있는 인연, 내 뒤에 있는 인연, 그 바람에 의해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대는 가치적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 노상, 싸우고, 부딪혀,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왜 나는 일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인가 한탄만 하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 무엇을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진정으로 근본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이것을 바로 봐야 하는 것이야. 이 중심, 그대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씨앗, 뿌리로 발화시키려 한다면 근본, 이 생성이 되는 게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내 기로, 영적 차원의 에너지를 내 기로 듣고 내 생각적 차원에서 나를 위해 흡수했다면 나를 위해 흡수한 에너지를 너를 위해 쓰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차원은 배설의 기관이야. 말, 영적 차원으로 아쉬워 찾아온 내 앞에 인연에게 그만큼 이로움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 툭하면 어려울 때 대면 그냥 고개 숙이고 조금만 풀리면 그걸 내가 왜 해요?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왜 배설? 너를 위해 살아가려야 할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배설하는 거야, 배설. 이 배설의 기운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 이게 거름이 되어 나의 씨가 뿌리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의 철학은 뿌리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 보이지 않는 나의 철학 뿌리는 근본인 것이고 이 근본에서 생성되는 게 원리 몸통인 것이에요. 몸통에서 비롯되는 게 가지고 결국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생장수장의 근본 원리가 하나 다르지 않으니까. 내 인성이 천기의 원소, 인기는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요. 이 육신은 일성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천기의 원소, 인기는 인육에 붙으면 이성이 돼서 이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안타까워. 이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에 지배되었기 때문에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매 순간. 그대는 동물, 천기의 원소, 인기의 기운을 지기의 세포, 인육에게 지배당하니
동물적 성향이 드러날 수밖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대는 동물 육성. 그래서 대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육생계라 불러. 육생 7, 8, 9 운이라 저거 대삼함 육생하고 육생 7, 8, 9 운하고 이 깊이의 차원을 해석만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문자에 국한되어 있으니 1 더하기 2는 3이고 3은 6이 되고 6은 9.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물론 그러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든 해석들은 천부경의 거름이 되어 진정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인성이 육성하게 지배당하며 동물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본능인 것이죠.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는 것. 그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게 분별이에요. 하지만 천기원소 인기가 치기의 세포 인육에 농락당하면 분별을 잊어먹은 본능적 삶의 차원을 살아가 노상 나 안에는 이 감정이 있어. 감정 옹하고 묶어놓는 감정. 이게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배워야 할 부분인데 천계원소 인기 이것을 미래로 들질 않아. 치기세포 인육 동물적 감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있어. 그래서 뇌 기능을 움직이는 게 인기라는 것인데 도통 인기를 체험할 수 있어야 그거를 인정을 해준다. 그게 과학인 것이고 거기에 끄달려 있기 때문에 모든 심리학은 그 이상 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공부의 맥을 바로 짚어. 스승은 그대들이 공부에 나가야 할 지포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진정한 그대의 공부를 가르쳐주는 이들은 그대 앞에 있는 도반들이라는 걸 명심해. 제발 도반들 가슴 핥히지 마. 물론 그런 핥히는 그러한 사자가 있을 때 공부가 되는 것이지. 어떤 이는 공부가 뭔지도 모를 때 나는 사자로서 공부할래요. 하하 참나. 네 사자로서 공부하면 사회 나가면 니는 사기꾼, 도둑놈, 강조, 손가락 받아갖고 네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데 그 삶을 살아갈래. 이것도 삶이고 저것도 삶이고 나하기 나름이라고 했더니 생각적 차원을 바꿔 그리 얘기하는 제자들도 있어. 참 내가 답답하지. 인간 사회가 바로 용화세계가 있고 사바세계가 있는 거야. 용화세계, 사바세계가 나하기 나름에 달리 나타나는 현상계인 것이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공부의 방향,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근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스승이고 서로에게 공부를 주고 공부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내 앞에 인연에게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두서없는 법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